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H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20점이 총 10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이 분석 작업 문제 보게 되면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중복된 항목 제거하는 거, 부분합 작성하는 거, 그 문제가 이제 2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봤더니 아무런 데이터도 없죠. 자, 우리 첫 번째 지시사항이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용해서 가전제품 판매라는 요 ACCDB라는 요 파일이 있대요. 이 파일에 보게 되면 대리점별 판매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이 있고 이 테이블에서 제품명이다, 등급이다, 판매량이다, 단가다 해서 요 4개 열만 이용해서 외부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오라는 그 얘기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데 그때 이제 ACCDB 파일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는 이 메뉴 찾아가야 되겠죠. 데이터는 메뉴에 가게 되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기타 원본에서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기타 원본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맨 밑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원본 선택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우리는 요거를 이제 가지고 올 때 커리 마우스를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할 겁니다. 해서 이곳에 체크 표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야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라.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당 경로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C 드라이브 찾아가고요. 우리 길벗 커맨 1급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엑셀 문제 풀고 있으니까 엑셀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문제 풀고 있죠. 실전 모의고사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하면 우리 XX 파일이 쭉쭉쭉 뜨죠. 그 중에서 우리 가전제품 판매라는 요 파일을 이제 가지고 올 거니까 요 파일을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 마우스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대리점별 판매 현황이다 라고 해서 테이블 명이 이렇게 떠 있고요. 그 앞에 보니까 더하기 기호가 있죠. 이 더하기 기호를 한번 클릭해주면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필드, 모든 열들이 쭉쭉쭉 표시가 됩니다. 그 중에서 문제 시킨 대로 요 4개 열, 요 4개 열만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겠죠. 해서 우리 제품명에서 더블 클릭해주고요. 등급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판매량에서 더블 클릭해주고 단가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문제 시킨 대로 요 4개 열만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을 눌렀더니 데이터를 이제 필터할 수 있게 떴는데 문제에서 어떤 데이터만 가져가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그냥 다음이요. 다음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정렬 순서 물어보죠. 문제에서 정렬은 어떻게 해라 그런 말도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해서 다음이요. 다음 버튼 눌렀더니 이제 마침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온 이 데이터를 우리는 이제 엑셀로 가져갈 거니까 요 첫 번째 거 요게 이제 선택돼 있으면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마침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마침 버튼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대가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이 데이터를 이제 표시할 방법을 선택해라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거니까 피벗 테이블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데이터가 들어갈 그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우리 두 번째 지상을 봤을 때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우리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있습니다.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을 봤을 때 지금 여기 보면 제품 수부터 시작해서 판매액의 합계까지 전부 다 이렇게 쭉쭉쭉 값들이 들어있죠. 이 값을 기준으로 우리 왼쪽에 있는 게 싹 다 이제 우리 행이라 그랬어요. 해서 우리 이곳에 보면 고급형이다, 보급형이다, 우리 중급형이다 이렇게 들어있는데 얘네는 싹 다 이제 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제품명이다 해서 제품명이 이곳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써져 있죠. 그러면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왼쪽에 있는 이 등급과 이 제품명은 이제 행에 이제 싹 다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값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값들이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게 우리 열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 피벗 테이블에는 열이 없죠. 그리고 필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은
필터랑 열이 없는 거요. 그리고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 그 위치를 보면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졌죠. 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에 들어갈 그 위치를 이제 A의 3번 셀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들어갈 그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에 이제 A의 3번 셀이다 라고 해서 A의 3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하고 이렇게 이제 A의 3번 셀부터 만들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온 필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개가 있고요. 얘네들을 각각 이제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시그마 값이다 해서 쭉쭉쭉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등급이라는 거는 우리 행에 있었으니까 행으로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명도 우리 행에 있었죠. 해서 제품명 쭉 드래그해서 등급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게 단가하고 판매량하고 이 두 가지가 남았어요. 자,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제 단가하고 판매량이 있어요.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여기 앞에 보니까 제품 수라는 것도 앞에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이제 판매액이라는 것도 있어요. 판매액하고 우리 제품 수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단가하고 판매량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 수다, 이 판매액이다. 요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만들어 줄 건가 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그마 값에다가 단가하고 판매량 둘 다 이제 평균값으로 계산돼 있죠. 자, 요거 좀 이제 갖다 놓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단가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 시그마 값에다 갖다 놔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량이라는 것도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단가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그마 값에다가 단가하고 판매량을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대요. 근데 지금 우리 단가하고 판매량을 봤을 때 둘 다 이제 합계로 되어 있죠. 근데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는 평균으로 돼 있었잖아요. 이 두 가지 값 모두 다 우리 평균으로 좀 고치자고요. 그러면 단가가 들어있는 이런 데이터들 중에서 임의의 셀을 이제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값 요약 기준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평균으로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평균에서 클릭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단가가 평균값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량도 바꾸자고요. 판매량도 임의의 셀을 이제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값 요약 기준으로 간 다음에 우리가 평균 여기서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판매량도 평균값으로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우리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곳 중에서 임의의 셀을 이제 아무거나 선택해주고 우리 피벗 테이블 도구에 보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죠. 요 디자인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우리 레이아웃 중에서 우리 보고서 레이아웃을 변경할 거니까 보고서 레이아웃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찍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요 형식으로 표시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 모양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지상까지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봤더니 데이터 필드의 계산 필드를 삽입해서 우리 판매량과 단가를 곱하는 곱을 이제 계산하는 판매액이라는 그 필드를 추가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우리의 계산 필드를 삽입하래요. 우리가 이제 계산 필드라는 거를 삽입할 때는 우리가 피벗 테이블 중에서 임의의 셀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벗 테이블 도구에 보게 되면 분석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분석에서 클릭이요. 분석에 이제 찾아간 다음에 우리가 계산이라는 곳에 보게 되면 필드 항목 및 집합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계산 필드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계산 필드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계산 필드를 삽입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판매량과 단가를 곱해서 계산하는 그 판매액이라는 그 필드를 추가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제 이름은 지금 필드 1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다 이제 우리가 판매액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수식에 지금 0하고 써져 있죠. 여기 있는 거 지워버리고 우리가 판매량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찍어주고 그 다음에 단가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판매량 곱하기 단가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 준 거를 추가를 시킬 거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 단추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럼 이제 추가요.
추가 버튼을 눌렀더니 지금 이곳에 맨 밑에 판매액이라고 내가 지금 방금 계산 필드로 집어넣은 거 있죠? 요게 이제 추가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피벗 테이블 필드 창 여기를 봤을 때 우리 지금 방금 만든 그 판매액이요. 판매액이 이곳에 생성이 되면서 지금처럼 이곳에 판매액의 합계다 해서 이곳에 이제 추가가 쭉쭉쭉 됐습니다. 우리 시그마 값을 봤을 때도 판매액의 합계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 있죠.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평균, 단가다, 평균, 판매량이다. 이건 아까 우리가 집어넣은 거고 지금 방금 이제 계산 필드를 삽입해서 우리가 만들어준 게 판매액이죠. 이 판매액은 앞에 보니까 합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산한 거 보게 되면 판매액의 합계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났고요. 그 아랫줄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의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밝게 15번 이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이미의 셀을 이제 선택을 해주고요. 우리 피벗 테이블 도구에 보게 되면 우리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디자인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이제 피벗 테이블 스타일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자세히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서 우리가 이제 피벗 스타일 밝게 15번 요거 이제 찾아주면 됩니다. 해서 자세히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여러 개의 이제 스타일이 쭉쭉쭉 뜨죠. 그 중에서 우리는 피벗 스타일 밝게 15번 그거 이제 찾아야 돼요.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보니까 피벗 스타일 밝게 10번이래요. 그 밑에 거 요거 이제 갖다 찍어 보니까 피벗 스타일 밝게 16번이래요. 그러면 그 왼쪽에 있는 게 이제 15번이겠죠. 해서 피벗 스타일 밝게 15번 이곳에 있네요.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그 뒤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스타일 그때 옵션은 행 머리글, 열 머리글, 줄 무늬 행 요 세 가지를 이제 설정해라. 그때 우리 피벗 테이블 스타일 옵션이라고 해서 이곳에 있죠. 이곳에 보니까 지금 행 머리글, 열 머리글은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줄 무늬 행도 하라 그랬죠. 줄 무늬 행에는 지금 체크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줄 무늬 행 요것도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우리 단가라는 게 있고 판매량이 있고 판매액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지금 우리 단가다, 판매량이다, 그 다음에 판매액이다 해서 이 세 개 값을 얘기하는데 이 세 개 필드의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을 우리 값필드 설정에 셀 서식이라는 곳에 들어가래요. 들어가서 우리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단가하고 판매량하고 판매액에 대해서 따로따로 전부 다 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단가 먼저요. 단가가 들어있는 이곳이 전부 다 싹 다 이제 단가죠. 이곳 중에서 이미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가 아래쪽에 값필드 설정 이거 이제 클릭하면 되겠죠. 해서 값필드 설정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값필드 설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나면 좌측 하단에 우리 표시 형식이라고 있어요. 이 표시 형식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우리 숫자 범주 이용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 범주 중에서 숫자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천 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곳에다가 우리가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그래서 또 확인 눌러주면 되겠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평균 단가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싹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량도 바꾸자고요. 판매량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값필드 설정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해서 값필드 설정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필드 설정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고 그때 좌측 하단에 우리 표시 형식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표시 형식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숫자 범주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해서 숫자 범주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리고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요거 이제 체크 표시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그래서 또 확인 눌러주면 되죠. 확인이요. 그랬더니 판매량의 평균값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액도 하자고요. 판매액도 아무거나 이제 하나 판매액 중에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값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필드 설정하고 대화 상대가 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좌측 하단에 있는 표시 형식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표시 형식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범주 중에서 숫자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1000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그래서 또 확인 눌러주면 되죠. 확인이요. 그랬더니 판매액에 대해서도 1000단위 구분기호가 싹 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 지상도 이제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상 보니까 제품명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 행의 제품명이 들어있죠. 이 제품명이라는 필드는 개수로 이제 계산을 하래요. 계산한 다음에 사용자 지정 이름을 제품수로 변경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품명을 가지고 이제 개수를 세고 그때 이제 필드명을 그때 이제 사용자 지정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 제품수로 변경하라고 했죠.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 제품명이라고 지금 이곳에 있고 여기 보니까 이제 제품수라고 있죠. 요거 이제 C열에 들어있는 이 제품수 요거 이제 만들라고요. 요걸 이제 우리가 만들어 주는데 그때 이제 제품명이라는 요 필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제품수를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제품수라는 거는 이제 값으로 이제 우리가 갖다 놔야 되는데 그때 원래 가지고 있던 값 지금 값에 보면 요 세 가지가 들어있죠. 이 제품 수라는 거는 우리가 단가 왼쪽에다가 단가 앞에다가 그렇게 이제 표시해 줘야 돼요. 그럼 요거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 피벗 테이블 필드 창 있죠? 이곳에서 우리 제품명이 이 위에 있죠? 자, 요거 제품명이라는 거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단가라고 있죠? 이 시그마 값에 단가 위쪽에다가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단가 위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제품명이라는 걸 갖다 놓으면 지금처럼 개수 제품명이다 이렇게 이제 생성이 돼요. 단가라는 거 그 앞에 만들어진 거 맞죠? 그때 이제 사용자 지정 이름 요걸 이제 이용해서 제품 수를 변경하라 그랬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놓고 우리가 이메일 셀 아무거나 제품명 중에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값필드 설정으로 우리가 들어가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사용자 지정 이름하고 개수 제품명 그렇게 써있죠. 그러면 요 이름만 우리가 제품수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제품수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때 요 제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쓸 건데 그때 이제 원본 이름이요. 원본열의 이름은 제품명이다. 그렇게 써져 있고 이 제품명을 가지고 뭘 구해달라?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제품수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쭉쭉쭉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마지막 지상도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만든 그 피벗 테이블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거 다 해줬으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작성한 이 피벗 테이블이랑 문제 그림상에 나와 있는 그 피벗 테이블이랑 싹 다 이제 비교해 주면 되겠죠. 해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였더니 표 1번이다 해서 지금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 표 1번에서 고객 코드라는 게 있대요. 고객 코드가 지금 우리 A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고객 코드 열을 기준으로 해서 중복된 값이 포함된 그 행을 삭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중복된 항목 제거해 주는 거죠. 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이메일 셀을 이제 선택을 하나 해주고요. 우리가 데이터는 이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곳에 데이터 도구라고 있고 그 데이터 도구에서 중복된 항목 제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중복된 항목 제거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중복된 항목 제거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때 지금 이곳에 모든 열들이 다 선택이 돼 있죠. 일단은 우리가 모두 선택 취소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전부 다 이제 취소시킨 다음에 문제에서 고객 코드라는 그 열을 기준으로 중복된 값이 포함된 그 행을 삭제해라 그렇게 나왔죠. 해서 우리가 고객 코드에만 우리가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4개의 중복된 값이 검색이 돼서 제거했습니다. 16개의 고유한 값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첫 번째 지상 끝이요. 그 다음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부분합이라는 그 기능을 이용하래요.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부분합을 작성하는데 그때 담당자별로 매출 금액과 받은 금액 그리고 미수금 이 세 가지의 이제 합계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평균을 계산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분합을 할 때는 딱 두 가지만 이제 기억하면 됩니다. 맨 처음에 이제 기억할 게 부분합을 하기 전에 반드시 뭘 먼저 한다. 우리가 정렬을 먼저 해주더라. 정렬이 끝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분합을 작성해 줘야 돼요. 그때 부분합을 작성할 때 두 번째로 이제 만드는 그 부분합 있죠. 두 번째 부분합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제해 줘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부분합 문제가 났을 때 정렬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부분합이라는 걸 작성하는데 두 번째 부분합을 만들 때 그때는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 새로운 값으로 우리 대치라는 거 그곳에 원래 체크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 이제 체크를 해제를 꼭 해줘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부분합을 만들 때는 새로운 값수 대치 그냥 놔두면 되거든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우리가 해제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우리 커말 시험에서는 부분합을 작성할 때 보통 이제 2개가 나오거든요. 2개 부분합을 만들라 그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혹시나 3개를 만들어라 만약에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면 그러면 두 번째도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값으로 대치 요거 이제 해제해 줘야 되고 세 번째 것도 해줘야 돼요. 첫 번째 거 빼고 나머지는 싹 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요거 꼭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요것만 이제 알고 있으면 부분합은 크게 틀릴 거 없어요. 그때 우리 첫 번째 거 여기 짝대기를 보니까 담당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래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담당자가 동일할 때는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시오.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 중에서 이메일 셀을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데이터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요 정렬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렬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때 이제 우리가 담당자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에 달라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당자가 동일할 때는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준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해서 기준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고 그리고 매출 금액이요.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내림차순에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정렬 끝이요. 정렬이 끝났으면 이제 우리가 부분합을 작성하면 되는데 그때 합계와 평균은 위에서 이제 명시된 그 순서대로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담당자별로 매출 금액하고 받은 금액, 미수 금액 이 세 가지 값에 대해서 합계를 계산한 후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합계를 먼저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평균 값을 또 계산해줘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 중에서 이메일 셀을 선택해주고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에 보게 되면 윤곽선이라고 있고 이곳에 이제 부분합이요. 부분합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부분합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담당자별로 볼 거기 때문에 그룹할 항목 그걸 이제 우리가 담당자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는 합계를 먼저 계산할 거예요. 그때 이제 사용할 함수가 지금 개수로 되어 있죠. 요거 이제 사용할 함수를 우리가 이제 합계로 변경을 시켜주고 그때 어떤 거에 합계를 구해라? 매출 금액, 받은 금액, 미수금 이렇게 이제 세 가지요. 해서 우리가 매출 금액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받은 금액 찍어주고 미수금 이렇게 이제 세 개만 체크 표시를 해주면 돼요. 아래쪽에 보니까 미수 정도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가 돼 있죠. 다른 곳에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된 거는 우리가 체크를 해제를 해줘야 돼요. 해서 위쪽으로도 이동을 해서 지금 딱 요 세 개만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 한번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첫 번째 부분합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매출 금액, 받은 금액, 미수 금액에 대해서 각각 담당자별로 합계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합계를 다 계산했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개 필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값도 구해줘야 되겠죠. 해서 데이터 중에서 이메일 셀이 이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또다시 부분합에 또 들어가면 돼요. 해서 부분합 요거 이제 다시 한 번 더 클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할 함수를 우리가 이제 평균값으로 이제 고치고, 그리고 그때 이 세 개만 우리가 평균값을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혹시나 또 체크 표시된 게 있나 없나 확인 한번 더 해주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두 번째 부분합이니까 우리가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이곳에 체크 표시가 돼 있죠. 요거 이제 체크를 해제를 꼭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각각 담당자별로 매출 금액이다, 받은 금액이다, 미수금이다 해서 평균값도 이렇게 이제 계산이 쭉쭉쭉 돼서 이렇게 이제 부분합이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부분합도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분석 작업에 있는 1번 문제, 2번 문제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풀어봤을 때 뭐 크게 딱히 어려운 건 없었어요. 우리 피벗 테이블 작성할 때 마지막 문제 있었죠. 마지막 지상. 그게 조금 이제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이번 회차를 통해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이제 우리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